가운데서 인사드리는 게 예의 같고요. 조동문입니다. 오늘 제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강연하는데, 그래서 조금 좀 목이 좀 그런데, 좀 쉬면서 좀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4월 22일이 일생에 한 번이죠. 그죠? 늘 그렇게 해서 NH,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그죠? 어저께도 아니고 내일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사실 청중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도 아니고 강연자로 저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걷고 나머지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어떤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만은 잘 헤쳐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보면 좀 이게 6시 한 45분 됐는데 이 서울대학교 위치가 이제 멀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은국 대표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적당히 좀 시간 가면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유튜브가 얼마만큼 이제 널리 확산되는가 하는 조회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열과성을 다해서 그래도 흥분하지는 않겠습니다. 못 일부러 차분하게 제가 좀 빨간 거를 내보려고 하다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차분하게 화를 내지 않고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침착한 옷을 입고 왔고, 그리고 또 유튜버에서 많이 이게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로 승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을 갖다 모셔야 한국 경제 실상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주목을 불끈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모을까를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거 너무 밝은데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아까, 아니,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보고서입니다. 실정 리포터. 그래서 부제가 있죠, 보면. 그래서 국민의 분노와 눈물과 분노 그 순서도 좀 사실은 제가 잘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 분노가 앞선 것 같아요. 이 분노는 저항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요, 우리가 승화시켜가지고 에너지가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정 보고서 뭘 잘했냐, 도대체. 우리의 어떤 분노와 눈물을 좀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첫 화면인데요. 우리가 사회과학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실험을 못하고 자연과학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사회과학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체제 실험이죠. 하나 빼놓고 다 똑같았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그 하나 빼놓고 차이가 났다면 그 하나 차이가 반이 겁니다, 지금요. 이거 보다시피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연합뉴스를 인용한 거예요. 자사죠, 보면. 그렇죠. 공동경비구요. 그러면은 느닷없이 분단됐죠. 그리고 두 세대가 경과되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이 가운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속으로요. 쟤도 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패자처럼 비실비실하고 이 패자가 왜 승자같이 이렇게 화나서 보면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완벽한 뭐죠? 체제 실험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느닷없이 분단되고 두 세대가 경과돼서 60년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그림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이제 디테일을 보면요. 2017년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50분의 1, 2%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도하고 체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체제하고 제도가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체제는 궁극적으로 뭐죠? 딱 두 마디예요. 생존과 번식의 친화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노력합니까? 생존과 번식이에요. 번식에 거치시면 번영으로 거치셔도 돼요. 하지만 원색적으로 이건 뭐죠? 생존, 그 다음에 번식이에요. 제도가 여기에 친화적이어야 되는 거죠.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보는 그 그림 나온 겁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체제의 승자가 됐죠. 분명 사실이에요. 체제 승자로서 대한민국의 근대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보다시피 뭐죠? 산업화였죠. 민주화, 선진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왜 섞여있어요, 보면요. 네? 여기 보다시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체제 승자로서의 대한민국의 근대적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거를 보고 이게 2017년 아주 불과 얼마 전에 페루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좀 봅시다 보면. 이 페루고 선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평화구상 대통령을 썼죠, 제가. 그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왜냐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네. 제가 예를 갖췄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저부터 문재인이에요. 제가 전례 안 합니다. 이거 다 필요가 될지 몰라서 일부러 쓴 거예요.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치명적, 독선적, 결정적 패착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국채와 정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서가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대통령으로서 쭉쭉쭉 나갑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이게 선서예요. 그런데 헌법 제4조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다시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지향하되죠. 그죠? 논리적으로 지향하되 물론 이제 되를 못 쓰니까 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무슨 페루고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도대체 헌법을 갖다 무시합니까? 자연인이 현재 무슨 대통령을 하다 그건 아니죠. 대통령을 하더라도 국채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요. 적과 통일에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협의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너무 사실 무책임한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나 물어보는 거죠.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나. 역사상 통일은요, 뭐냐면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인 정치 변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꿇어 앉히는 게 바로 통일이에요, 보면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여기 이제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 변동이다 그거죠. 합의 위의 통일은요, 절대로 내보내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의에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민족은 그 감상이에요. 민족급이 체제가 있는 거죠. 체제가. 그렇죠. 북한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양립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근데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민족지상주의라는 미몽으로 평화의 환상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좀 더 좁혀드릴까요? 민족의 주술과 평화의 환상으로 노예의 길로 자초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보면요. 이게 페루고 선언이라고 지금요. 여기부터 잘못된 경제는 어떻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종속되었어요, 사실이요. 따라서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 거죠. 맥을 갖다가. 실적 모아서 첫 페이지가 바로 건데 왜 페루고냐 그런 얘기죠,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국채를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보세요. Believe in real world. 레이건의 발언록을 보세요. 참, 레이건이 왜 레이건입니까? 참, 이런 대통령 한번 보시면은 2만 불 내려가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3만 불에서 도대체, 썩은 도대체 돗자를 깔고 뭐 합니까? 예? 썩은 좀 변성하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 보세요, 보면. 레이건의 어록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정제된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적에 대한 순진한 포용 정책이나 희망적인 사고는 어리석다고 하죠. 수고 선녀들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탕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대통령 감이죠 보면요. 우린 뭐예요? 감이 아니야. 감이 아니야. 제가 목적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실언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 대통령 뺍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녹화되잖아요. 보면 이게.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감정하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 교훈은 유화 정책에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순진한 진보주의자들이 적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포용 정책은요. 그 포용 정책.
포용 정책은 유화 정책에 불과하고요. 유화 정책은 전쟁과 평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보면요. 네. 전쟁과 평화? 그게 아니에요. 전쟁과 뭐예요,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항복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위험보다 치욕을 택하는 나라. 위험보다 타협을, 치욕을 택하는 나라. 지배당할 마음을 갖고 있고 지배당에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즉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요. 현재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그냥 평화, 오로지 평화. 우리의 소원은 어떤 통일이죠? 어떤 통일?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보면요. 느닷없이 뭐예요? 분단되고 두세 대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봤는데 체제의 승자가 패자가 돼 있고 패자가 잘난체하고 있는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외교 난맥상입니다. 보면 이중적인 한미동맹인데요. 4월 10일 불과 며칠 전이죠.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방명록에 쓰기를 문재인이요.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길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재인 안 썼죠. 그는 문의 창작반. 이거 싸구려 문의 창작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이거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리고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갑니다 라고 쓰고 위대한 남북 협력이 함께 갑니다로 읽었잖아요 사실이요. read and write 다르죠 보면요. 그렇죠? write and read 다른 거죠. 그래서 분명 쓰기는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지만 읽기는 뭐죠? 위대한 남북협력이 함께 갑니다라고 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를 대죠. 근거를. 이게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요구하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스몰 딜 또는 good enough 딜을 제안했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면 상대하고 같이 가는 동맹이라면 상대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서 무슨 같이 갑니까? 그러면 스몰 딜, good enough 딜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이게? 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면 북한이 좋아하는 걸 대신 얘기해 주니까 트럼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보면요. 그 사실 모르는 거죠 보면요. 기본적으로 지력이 부족한 분입니다. 누가 상상이 바뀌게 제 입으로 발언하기 싫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담보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중적인 한미 동맹반이죠.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써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행동은 전혀 다르잖아요 보면요. 국가 원수는 국가 원수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편하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충격적인 미세먼지 위성사진. 이게 바로 2018년 1월 21일 인스티즈넷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공병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적었는데 2018년이니까 이제 1년 전쯤 되는데 여기 이제 뭐 멀리서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국에 보이고 이게 그죠? 반도죠, 그죠? 이 한반도 이겁니다. 이거죠. 이걸 누가 조작을 했겠어요 보면요. 저 파란 데가 서울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한국입니다. 파란 데가 서울이에요. 여기 조금 아래 좀 관악산이겠네요. 안 보이세요 관악산? 저는 보이는데. 네. 그런데 2019년 2월에 열린 한중 장관회의 회담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장관이죠. 조명래 장관에게 이게 뭡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중국의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환경장관에서. 네? 이 부장이라는 인간이 그렇죠.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증거를 대는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저 사진 보면서는 몰라요, 보면은. 네? 증거가 뭐냐? 증거 대라고 뭐죠, 보면은. 그럼 나 때리고 네가 아픈 걸 나한테 보여라. 그거 어떡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절 때렸어. 그 다음에 네가 아픈 걸 설명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때 이 조 장관한테 같은 조신의 사실이 어떤 실을 내보면은 이 환경부 장관도 참 진짜 그래요. 제가 뭐 D대학교에 있는 계신 그런 분입니다. D대학교에. 예?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변했어요. 이건 너무 잘못한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했어요. 정치가 아닌 과학의 문제는 세국의 안전 문제 때 쓴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맥락이 달라요. 맥락이. 이 환경부 이게 몰라 환경부 도대체 정치 경제를 모르잖아 지금 말이죠. 맥락이 다른 거죠. 미세먼지는 과학의 문제이자 동시에 정치 문제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는 사실 부적이죠. 이게 어떻게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 그럼 우리가 뭐 미세먼지 뭐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이제 그 이해 충돌인데 이걸 갖다 정치 문제를 보고 정치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무슨 정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니까 이런 국격 훼손은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잘못한 거 없죠. 아까 대통령 이후 한 번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에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전제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작은은 제가 작은을 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주변에 많은 근데 주변에 작은 그죠?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은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갖다 작은 봉우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몽이 또 연결해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꿈꾸는 다시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왜 전 인류입니까? 왜 전 인류예요? 왜? 상대국이 동해를 구했습니까? 동해를 구했냐고요 지금. 그것도 하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미래 그렇지만 여기 보다시피 중국몽은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 미국 사람, 브라질 사람 왜 들어갑니까? 동해 구했습니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네? 화나시죠? 네. 힘내세요. 그 대신 뭐냐면은 유튜브를 찍으니까 많이 좀 뭐 빈자리 다 이제 거의 안 채워주겠네. 나중에 유튜브를 많이 좀 소개하세요. 유엔 연설, 여기다 제가 뭘 띄워놓고 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았어요. 팩트만 전달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이건 제가 그대로 따온 거 딕테이션 한 거예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문맥을. 이게 뭐냐면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 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연설도 이렇게 써줘 도대체 이게 비서관들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네. 이거를 제가 그대로 딕테이트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 쓴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에 이거는 국어가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어가. 그러니까 다 사람 나갔잖아요. 다 아시아고 다 나갔잖아요. 보면요. 이게 유엔 연설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러다 저에 보면 그러면 유엔 총회 참석자들의 촛불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크롱에게도 촛불혁명을 소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거기는 인류 보편적 가치 자유평등을 갖다 이런 혁명이에요. 우리 뭘 이뤘습니까? 뭐를 도대체 비교할 거를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유엔 연설 통해서 결국 누구를 욕줬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욕준 겁니다. 국격이 허물어진 거죠.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비서관들이 이렇게 연설문 그거 원고 써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재인 촛불혁명의 치명적 인식 오류 보세요. 헌법 1조 2항, 회절. 이겁니다,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된 거죠. 광장민주주의니까. 예? 1조 2항을 폐절한 거죠. 이때 국민은 뭐냐면요. 군주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따라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떡하지 정치학자들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보면은. 국민은요, 군주제 폐지로 빈자리가 된 국왕에 이거를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회절되는데도 보고 이거를 우리가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왜 대의민주주의입니까? 왜? 국민이 국민을 스스로 직접 지배하는 것이 정치 원리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대의적 민주주의는 영토가 넓어서 국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국민이 국민 지배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국민을 스스로 직접 지배하는 것이 정치 원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어서도 아니고 국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이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차선이라는 생각도 오류입니다. 지금요. 오류예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더 생각했었으면 말이죠. 도대체. 예. 광장 민주주의.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세요. 촛불혁명의 주권자 민주주의 오류. 이겁니다. 지금. 주권자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서는 행사되고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권자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로 국민을 선동하는 수단이에요. 보면요. 예? 지금 말씀드린 주권자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보면은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든 사람이 그 사람 주권자라서 내가 권력 행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죠. 광장 민주주의는 뭐죠? 법치를 파괴하는 거죠.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차단한 프랑스 헌법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맨날 그 불란서를 갖다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불란서는 굉장히 이걸 철두철미하게 차단했어요. 프랑스 헌법 3조 1항이요.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 재밀 맞아요. 그 다음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 들어서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면은 예? 주권 재밀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하는 얘기죠. 보면은 어디서 난 겁니까? 불란서 헌법 제3조 예? 광장에서의 그러니까 주권의 행사 방식을 대표자와 국민투표로 한정한 겁니다.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한정한 거죠. 그래서 광장에서의 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3조 1항 보셨죠? 3조 2항이 뭡니까?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좀 보세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기관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국채를 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그 자체가 위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여기다 국회에 무슨 다 건너뛰고 헌법 자문하다를 우리가 무슨 요청한 적이 있어요? 사실이요. 보시라고요. 분명히 있잖아요. 3조 2항 국민의 일부나 위원회죠.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이게 경제학자 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인식 및 정책 오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추리는데 힘들었어요. 11개, 12개, 뭐, 근데 뭐, 10개를 뭐 하는데, 뭐, 예전에 기억나세요? 서궁이 어딥니까? 덕수궁이죠. 인목대비, 그죠? 폐비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반정,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와서 이제 뭐, 폐비가 이제 바뀐 거죠. 반정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광해군, 다시 죄송합니다. 광해군을 앉혀놓고,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그렇게 그냥 시도군이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561, 562, 563. 잘 나가다 오류동은 없어요. 오류동. 좀 웃으세요. 저 개그맨은 아니지만 오류동은 없네요. 보면. 오류동 밑에도 사류동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보시면 정권이 곧 국가의 나라고 제일 오류십에 뭡니까? 세계적 규제 완화 속 규제 강화 역주행한 한국이죠. 요건 보세요. 오류 1. 정권이 곧 국가의 나라. 에이 참.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정권이 국가입니까? 정권은 국가를 인식하고 있어요. 정치개혁 선거죠. 무한 권능을 신봉합니다. 지금 정치개혁에 무한 권능을 신봉한 그 결과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또 헛소리하는 거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이죠. 오만.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예전에 얘들 그 빌 클린턴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4년 동안 백악관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다. 잘 모시겠다 미국을 갔다가. 네? 여기 보세요 보면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지금요. 정권은 선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죠. 정치 개혁에 내재적 한계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the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contract measure.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내가 헌법을 멋대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기구죠. 헌법 개정 전문위의 자문 형식을 빌어서 헌법 개정을 시도했죠. 개헌에는 금선이 있어요, 지금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contract 나오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정권이 국가의 나라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누가 도대체 이게 무슨 그 허접스레 도대체 헌법 개정 자문위에다가 이걸 우리가 자문을 의뢰했습니까? 그런 적 있냐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도대체. 여기 보세요. 국민은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와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정책 결정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프랑스 헌법 기준을 적용하면 아까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를 흔들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그 자체 위원회예요. 위원이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위원하는 게 어딨습니까? 보면은.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불란서 여기 보면은 주권력이요. 주권 행사 방식은 대표자하고 국민투표로 한정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3조 2항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멋대로 할 수 없게끔 차단한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굉장히 불란서는 진짜 민주국가에 보면요. 민주국가라고요. 우리 그것도 아니죠.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보면은요. 이제 562를 보세요. 설계주의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한 번 좀 더 썼습니다. 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여러 번 청소하신 대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문예창작가냐, 너는 문예창작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특히 도대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느낀 그런 감정이야 도대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4살. 창피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노웨어라고. 없다고.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좌파 설계주의 발로죠. 이성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갖다. 우리가 질서는 뭐죠? 서서히 잡혀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설계하듯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시장경제 질서는 자생적인 선물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질서를 설계할 지력과 능력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지력과 능력이 있냐? 양력이 지금 지력과 능력이 있냐? 없죠. 그런데 무슨 도대체 한 번도 제가 쓰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아이고 참 이게 두 번째 설계주의 사고입니다. 563 국가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주권자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국민 개개인의 주권자 즉 원자화된 개인 위에 선하고 전자 국가가 털컥 올라서는 것이 바로 국가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전체가 하나를. 이게 바로 북한 그 아이디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 맞죠? 즉, 원자화된 개인 위에 털컥 올라서 선하고 전체한 국가가 올라서는 것. 국가 전체주의 사고죠. 그러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환상이 뭐예요? 저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을 국가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선생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 그래서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죠. 이건 맞아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져야 돼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고일 재원을 갖지 않은 무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문맥이 다른 거예요. 문맥이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지세요. 하지만은 뭐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바로 납니다. 그런 얘기죠. 층위가 다른 문제를 갖다 이걸 혼돈하는 거죠. 국가 의존이 타성화되면 그만큼 인간의 존엄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국가가 박애주의 실천자가 되면은요, 박애주의 실천자가 되면 모두들 입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으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비참하고요, 저기보다 더 비참하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났죠. 사실 이렇게 무슨 남한테 뭐 의지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뭐 밀려났습니까? 네? 자기가 첫 울음을 울었을 때 뭡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살겠다고 그냥 선언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다 자유분방한 사람을 갖다 묶어놓고 국가가 책임져 줄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무슨 동물농장에 무슨 뭐 그야말로 동물을 갖다 관리하는 걸 몰라도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외소화된 개인, 전지한 국가, 이게 바로 국가 전체주의 사고의 전형입니다. 개인을 외소하게, 위대한 개인을 외소하게 만들고 사실 허구에 지나지 않은 국가를 갖다가 뭐죠?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뭔가 조금 전지한 존재를 만들고 이게 지금 뭡니까? 개인이 위대하고 국가는 그러한 개인이 모여서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체제로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을 지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실존하는 인간 밖에 초월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이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 밀당이에요. 밀당이라고요. 어디 사회적 합의, 우리나라만큼 사회적 합의라는 얘기를 그렇게 잘 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무슨 합의. 그게 합의가 됩니까? 노조가 지멋대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뭐죠? 부드러운 비단이죠, 비단.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국가 대신해서 자기 이걸 갖다 뭐죠? 챙기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 충돌 조정을 통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해요. 차라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리 잡은 질서가 바로 사회 통합의 이르는 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이상의 사회 통합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만큼 도대체 타협을 갖다 무슨 어디 사회적 붙이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타협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다른데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 자체가 이것이 합리적인가 그걸 물어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하고 뭘 합니까? 그건 친구끼리 하는 거고
우리가 의제를 갖다 만들어서 공론을 하는 건 맞지만은 이거를 이해 충돌을 갖다 이거를 대화로 풀어나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류 4. 국가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아이씨.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다 팔지 않으면요, 국가가 고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앰뷸런스 왱 하면서 돈 받고, 불자동차 왱 하면서 돈 받고, 군대 지켜주면서 뭐 돈 받고, 경찰 무슨 방법 돈 받고, 이런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다 판매하지 않는 한 국가가 어떻게 고용의 주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요. 여기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보세요. 우리 옛날에 11조가 뭡니까? 10가족이 뭐죠? 10분의 1씩 얻어서 한 가족을 갖다 우리 뭐죠? 성직자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뭡니까? 공무원 급여만큼 민간에서 세금에 거쳐야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안 해보면. 그러니까 세율을 10%로 가정하면은 민간 일자리 10개가 만들어지면은 공무원 한 자리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1조 올리죠, 11조.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래서 10명이 뭐예요? 10%씩 한 사람 몫이 나오는 거죠. 그거죠, 그거. 그래서 국가에 기대되는 역할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지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54조를 썼다. 54조를. 아니, 도대체 뭡니까? 이걸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2017년 버틴 사안 넘어가죠.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뭐 54절 왜 써 도대체 이거를 어디로 다 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예리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건데 우리 홍남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냥 예스맨이죠. 예스맨. YS는 안 해 그렇다고요. 예스맨. 그 사람은 LA 타임스 페브러리 여기 2019년 그래서 빅토리아 킴이라는 여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In tough market, young South Koreans buy for the security of government jobs죠. 그러니까 그 타이탄 마켓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요. 예? 여기 이제 이걸 처음 들으실 거예요. 보면요. 한국의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네. 죄송합니다. 경쟁률이에요. 매우 치열해요. 응시자 2.4%만 합격해요. 2.4%. 9,020만이 응시하면 5,000명을 미처 못 뽑아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율 4.5%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떨어진, 그러니까 20만이 응시를 하고 5,000을 뽑았는데 떨어진 19만 5천이 각자 제기를 갑니까? 아니죠. 거기 락인, 그건 매요, 도대체. 매일. 그러니까 공시적이 그게 뭡니까, 그게?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로 인한 사회 간접 손실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왜 도대체 공무원이 뭐 이게 뭡니까? 하도 그냥 뭐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고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이게 짝 시큐리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현대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공시에 묶인 사회적 간접 손실 이것이 17조 원으로 추산되는 거예요. 생산 및 소비 감소라는 기회 손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여기 공시적이 되면은요, 취업을 어플라이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 그래,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로서 한편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지금. 공무원을 뽑았을 때요, 보세요. 여기 이제 너무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요. 보면은 월급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월급은요. 하지만 이제 한 30의 공무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30년을 월급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60이 됐겠네요. 그 다음부터 몇 년을 갖다 뭐 연금을 계속 올리는 거죠. 앞으로 보면은 뭐 한 90세까지 산다 하면 30년의 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일을 했으니까 급여를 준 거 좋아요. 하지만 30년을 급여 아닌 연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연금을. 그걸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볼 때 나중에 보면은 여기요.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이걸 우발청으로 쌓아야 돼요. 이건 우발청. 따라서 국가청은 잡히지도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청구될 테니까 우발청으로서 이걸 묶어놔야 되는데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845조예요. 845조.
따라서 지금 이거를 2017년도를 보면은 1555조의 거의 반이죠. 뭐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이렇다고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작은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은 민간에서 자원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그냥 공무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 5. 네가 니제를 알겠다. 5번째. 정책사고에 과다식별해.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중원부원, 과다식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뭐 이걸 대단한 미사역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세요. 한마디로 그냥 한 번에 꿰뚫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은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식별이죠, 뭡니까? 이게 대학교에서 똑같이 수업기에서 주고 수업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 네가 성적이 좋아? 그래, 뭐 너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뭐야? 똑같이 B 마이너스 C 플러스를 받아야 돼? 그건 아니죠. 이게 보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균등, 뭐 공정, 뭐 정의 그런 그냥 문해 창작반. 네. 그 사업을 리더도 못된 그 옛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중앙대학교 문해 창작반이 참 거기보다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경제 기회가 사전에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서 네가 시험 못 봤네. 공부 안 했네. 너 F에 받아들여. 그래야 되지. 그걸 갖다 무슨 C를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가계획주의 큰 정부는 바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겁니다. 지금. 앞에서 잘못 낀 단추 때문에 계속해서 뭐예요? 악수가 되는 거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6번째, 니제를 알렸다. 얘 보면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지금도 함몰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용 성장을 제시했어요. 김의겸 누군지 아시죠? 네. 징그럽죠. 보면 언제 2018년 최근 정책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제기했어요. 신자유주의는 이게 얘기해요.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지만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분배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도대체 국어 시간입니까? 그러면은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포용 성장이라는 이건 동어 반복이죠. 키가 크지 않네, 키가 작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면 왜 지금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를 못해. 그건 못해요. 여기는 나쁘고 저기는 좋고 이거 한번 보세요. 논리 구절 보세요. 지금요.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된대요.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국어 어떤 그 해석이죠. 해석. 그러면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거는 그거는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 토톨로지죠. 그럼 뭐를 얘기해야 돼요?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논거 제시가 없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면 포용적 성장이 저절로 옵니까? 아니죠. 제가 딱 두 줄로 김의겸을 죽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교환을 통해서 이해가 조정되는 비인격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가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실 거면 누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팔았는데 그렇다고 누가 여기에 뭡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건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누가 피해를 받냐 그런 얘기가 보면은 지금 엉뚱한 얘기 미사요. 지금도 스틸 뭐냐면은 진짜 내가 화가 나는데 지금 16살 먹은 사람은 사춘기예요. 근데 72살 먹은 사람이 사춘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소위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분법적인 선과 악, 도덕과 무슨 뭐 타락
얘가 내적 알렸다. 7번째. 양극화 오도예요. 비익부, 그러니까 부익부가 비익비를 초래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보면 여기 옛날에요. 옛날에 이제 폭이 좁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보다시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요새는 뭐죠?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뭐냐면 평균 소득이 커지는 거고요. 분산이 커져, 분산이요. 분산이. 옛날에 나 중학교 그 사회, 농업 사회, 거기서 뭐가 부자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고작 천석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그야말로 학력이 뭐예요, 지금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뭐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못 되는 사람은 저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숙명이에요, 지금 숙명. 발전한 데 뭡니까? 평균도 이동하지만 분산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부자가 돼서 누가 가난합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은 선생님이 잘생기셔서 지금 못생긴 게 돼야 된다고 보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최진실 예뻐하고 다른 여자 못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여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라고 전략했다. 이게 문재인의 2019년 1월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2019년 1월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략했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길게 못 써서 그래요. 귀찮아서. 예? 경제 성장은요,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과정이에요. 전골, 궁중음식이죠. 지금 전부 다 전골을 먹어요. 누구든지. 김치 전골, 만두 전골 다 먹자는 거면요.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은요, 과거 빈곤증은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빨간 글씨에 쓴 것처럼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의하면은요,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따라서 빈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아픈 사람 없고 못 먹는 사람 없으면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걸 비교해서 배 아픈 것 같은 거를 인정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우리 얘기하면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문제 자체가 잘못 정의된 거예요. 알뜰폰 가졌어요? 그럼 절대 빈곤 벗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적습니까? 핸드폰을 갖다 스마트폰으로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로 이걸 고쳐 써보세요. 그러면은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양극화는 상당한 정도요, ICT 기술 발전 또는 발달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또 하나는 세계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에 연유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지식 기반 사회로 올라갈수록 고환경 사회로 할수록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보면요. 만약 이걸 막은 거죠. 발전하지 않는 거죠.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회복과 디지털 회복은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거죠. 그럼 디지털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솔루션은 간단한 거예요. 기회.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에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 하여튼 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해준다는 거죠. 사회 안전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회균등의 결과평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그렇게 도대체 기회균등 아니죠. 근데 기회균등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결과평등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지금. 만약에 여기 제일 아래 빨간 것이, 이걸 한번 인정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은, 그죠? 그러면 아마 정말 무한대 자원을 투입해야 될 거예요. 쓸데없는데 도대체.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 가서 너 이제 뒤로, 저 뒤에서 너 끌고 와. 지금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보면은요, 학년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성적도 다 이렇게 좀 매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맞춰줍니다. 보면 보정을 해줘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리지널 포지션.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에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재능을 선택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인데 어떻게 이를 갖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쓰겠어요, 지금. 미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문학적인 표현, 이게 바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의 창세반이 아니고 아까 하신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왜 가고 도대체, 다친 사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의 공작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따라서 너는 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왜 우리가 존재하고 왜 존귀하죠? 보다시피 자연의 공작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시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도장이 찍혀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쓰는 데고 내가 보는 데가 내가 앞으로 갈 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양화 씨의 옛날에 스킬이 있어요. 계곡에 있는 나무는 물이 많아서 뭐 그게 부럽고 산비탈해서 따사로운 어떤 하시면 뭐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태어난 그대로. 저도 사실 이 외모를 어떡하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제가. 잘 살살로 보면요. 장가도 들었고 애들 낳고요, 보면요. 근데 왜 도대체 맨날 이걸 갖다 나무 견주고 말이죠. 보면. 자기한테 있는 걸 찾으세요. 내 맨날 학생들 보면. 야, 너희들 말이지. 이게 바보들. 제발 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의 3분의 1을 뭐해? 남과 비교하느라고 놓죠. 남과 비교하느라고. 남과 비교하느라고. 또 3분의 1 뭐? 남과 비교하느라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3분의 1. 또 3분의 1 뭐? 한탄하다. 그러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좋은 점을 찾으시라고요. 나한테 있는 좋은 점을. 자기한테 가진 자기한테 DNA로부터 뭐 가장 좋은 점을 찾아야죠. 그럴 때 왜 맨날 같이 못한 걸 갖다가 제가 키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거 제가 한편에서 뭐 하겠어 그런다 싶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말 무한대의 좌우를 투입해야 돼요. 예? 윗을 불고도 이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10대 글로벌 기업 뭐 좀 디테일은 그런데 보면요. IT 기업의 부상이 전통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글로벌 기업에, 보세요. 애플, 그죠? 알파벳, MS, 알파벳은 이제 저거죠. 뭐죠? 구글이죠, 구글. 그래서 이제 애플, 구글과 알파벳, 그 다음에 MS,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다 보세요. 다 미국의 뭐, 신생기업이에요, 보면. 지금 이 기업에 다른 걸 밀어내는 게 아니죠, 보면요. 예?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물길에 올라타야 되는 건데 이걸 또 맨날 도대체 무슨 뭐 빈익빈 부익부만 따지고 있으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운영은 제로섬이 전혀 아닙니다. 경제 운영은 진짜 제로섬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야말로 앞집에 김서방이 성공해서 그 이유로 해서 뒷집에 박서방이 실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경기 좋으면요 박서방도 잘 되고 최서방도 잘 되고 조서방도 잘 되고 하지만 안 되면 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 돼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로섬이 아니라고 우리 참 제로섬 생각해서 누가 갖고 가서 누가 그 필요한 목 이상 갖고 가서 뭐 잘못됐다.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요 그의 불평등을 높였죠. 하지만 그의 성공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해서 뭐 불평등을 높였다만 보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국회에 가서 어떤 뭐 더불어민주당 더불장갑 하는데 양극화도 선한 양질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양극화 어떻게 선하네 양질? 그럼 스티브 잡스의 그 성공은 뭐예요? 양질이 됐죠. 아니 사실 양극화 됐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의 성공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보면 따라서 이런 양극화는 우리가 부추기고 칭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잘못되면 뭐예요? 좀 누군가 쳐졌을 때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패자부활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요. 패자부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건 충분합니다. 지금. 왜 그걸 갖다 여기서 선을 그지 못하고 누구는 뭐 구조적으로 무슨 노력해도 안 되고 예? 무슨 부모 잘 만난 뭐 그런 걸로 해서 이거 뭐 우리 고백하지만 여기 대학 교수들 뭐 자제분요 평균적으로 공부 못해요. 그냥 묘하더라고요 보면요. 의사들 몸 약해요.
대학 교수들, 아들, 딸 공부 잘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러가는 거죠. 네? 568,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 함. 이거는 아주 악질의 악질. 예?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 함.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 증가가 늘지 않자 나온 것이 기저효과, 생산인구 감소, 이거에 보면. 그리고 사회적 예산 투입, 노인 일자리로 40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가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노인 25만 늘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40대 제조업 7만 줄었다. 그래도 합이 15만 늘었다는데, 도대체. 늘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등가가 돼요, 등가가 지금. 제조업의 40대 한 자리하고 지금 60대 뭐야, 지금 70대 도대체 노인 말이죠. 사회적으로 일자리 만들 중하고 이제 등가물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은. 그 여기서 100만이 늘는 건 뭡니까? 그건 늘어 말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총계를 내서 말이죠. 네? 사회적 일자리 늘려가지고 40대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되는 걸 감추려고 한 것, 이거는 네가 네 잘 알려야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왜 농어촌 고용이 급증합니까? 최근에 2019년도 6, 7, 8 보세요 보면 농촌 사회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그래? 왜. 이거 보면은 미안하지만은 통계 분식으로 가리를 한 건데 얘기를 좀 더 뭐죠? 정달에 가면 통계 사기라고요. 보면 우리가 무도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호등이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논리가 안 되는 사람한테 현혹한 거 아니에요? 사기죠 뭡니까 이게 지금? 정책 사기는 마찬가지예요. 통계 사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라고 좀 톤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에 담겨 보내면은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아래 그래 보세요. 만약에 생산 인구가 감소되면은요 고용률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요. 그렇잖아요. 생산 인구 감소하는데 고용률은 왜 낮아집니까 도대체? 그 툭하면 기저효과 얘기를 하고. 좀 지루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569 미래 세대 짐지우는 세대 이기주의. 이거는 진짜 싫어요. 보면은 그래도 보면은 내 가족에서 보면은 제가 조금 근검절을 하는 게 뭐죠? 제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돼. 우리 현 세대가 자식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죠?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미래 세대 짐지우고 미리 끌어다 쓰는 게 바로 이 정부입니다. 지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국가가 증거를 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2015, 16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16, 17 올라가는데 크게 늘어난 내년 정부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2016, 17에 보면은 뭐 2.9%, 3.7% 맞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경상 성장률에 준해서 또 연계돼서 올라가는 누가 뭐랍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2016, 2017년은 뭐예요? 경상 성장률에 연계되면 괜찮아.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뭐예요? 들어오고 나서 18년 보세요. 7.1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뭐 얼마나 됐습니까? 9.7로 뛰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미리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이거는 아니죠. 예산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하고 같으면 중립적인데 2019년도 올해 예산 성장률은 경상 성장률 2배예요. 2배. 정부 규모가 커지면요 민간 섹터가 작아져요. 그렇잖아요. 지갑에 지금 2개가 있어. 하나는 국고가 있고 하나는 내 지갑이에요. 그러면은 이론이 어디에 남아있어 한 목적으로 쓰일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국고에 들어가는 건 뭐죠? 이미 뭐예요? 지금 뭐 안산에서 보면은 뭐 안산에 1년 거주하면은 뭐 대학 등록금으로 받으면 낮춰주겠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게 안산은 참 이상한 동네 진짜.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더군다나 그 재정 자립도도 신통치 않은 데서 말이죠. 여기 왔습니다.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국가나 기업에는 경영이 비슷해요. 그래서 드러커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조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보세요. 효과성, doing right thing이죠. right thing, 제대로 할 거를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효율은 뭐예요?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doing things right이죠. doing things right.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고 효과서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죠. doing the right thing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도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데 정부는 도산하지도 않아요. 도태되지도 않아요. 속으로 불명이 들습니다. 최악의 조업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것만큼 나쁜 것.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재정 운영이 그렇다니까요.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우리나라 재정 운영이 그렇다고 봅니다. 인구 절벽 상황에서요,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죠. 외면하고 아동수당 등 현금 살포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늘 평소에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하면은요, 그야말로 받는 쪽에서 감사한 느낌이 들도록 럼섬으로 500만 원을 주세요. 500만 원을. 그 대신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축하금, 격려금, 장려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뭐 10만 원씩 지금 뭐 아동수당 준다고 좀 많이 났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어머니 뭐 피자값밖에 안 돼, 사실요. 이걸 모아서 진짜 그야말로 지금 여기 보다시피 출산을 높이는 뭐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냥 수당을 갖다 그냥 뿌려서 현금만 뿌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출산 대책 무슨 뭐 해가 돈들을 쓰고 아무 연결도 안 되고 말이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켓 가면은 기저귀 파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팔리니까 저 구석에 가다가 전부 다 뭐지?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인터넷 뱅킹으로 하듯이 인터넷에서 이제 사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애를 키울 때는 뭐죠? 가장 눈에 잘 띄는데 기저귀가 있었고 가장 눈에 잘 띄는데 분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어디 가냐 그런 얘기예요. 애를 안 나니까. 그런데 도대체 아동수당 10만 원, 그게 뭐예요? 엄마하고 피자나,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고, 무슨 도대체 출산하고 연결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페카토 모르텔레, 이태리 말로 저는 잘 몰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기업가들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할 죄예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위정자는 이중으로 죄를 져요.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업 이윤을 내기 어렵게 아주 척박한 규정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공무원이에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네. 5, 60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규제 완화 속에서 우리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규제 완화 추세 속에서 우리만 역주행을 했어요. 노동시장 유연화의 역행,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비정규직 나쁜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중급단인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 비정규직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에 들어올 친구들은 뭐죠? 비정규직 자리마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갖다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노조 경영 참여를 보장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사이 함께 바꾼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사람을 내보내야만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진짜 죄송한데, 우리 화장실을 가야 그다음 다음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화장실 못 가는데 어디 밥을 먹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죠, 보면은. 이게. 비정규직 없애고, 정리해고 못하게 하고, 노조 경영 참여. 그럼 누가 사람을 뽑겠어? 누가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는 어떤 그런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 나무를 갖다 심겠네, 그런 얘기죠. 성장부재의 정책사고, 이게 바로 법인세를 올린 겁니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절대로 안 해요. 큰 법인, 작은 법인을 있지만요, 부자법인, 가난한 법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큰 법인이에요. 법인세는 뭐냐면 십시일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세 없으면요, 월급 더 줄 수 있어요. 법인세 뭐죠? 없으면 뭐죠? 배당 더 할 수 있어요. 법인세 없으면 뭐죠? 납품업체 돈 더 줄 수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걸 취합을 해서 법인이 하는 내는 간접세지, 그게 지금 직접세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법인세를 35%에서 21%를 낮춰서 뭐죠? reshoring. 들어오세요. Welcome to USA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가세요. 아니에요. 25% 올리고 나서 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2017년 자본 유입 대 자본 유출을 보세요. 229 대 490이에요. 229가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 얼마입니까? 490이죠. 법인세 25% 인상, 해외 기업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손살에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도대체 공무원을 뽑아서 뭐 고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여하튼 큰 흐름을 좀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만 쉬었다 하시겠어요? 조금만? 왜냐면은 한 20분 15분 더 하는데 계속할까요? 네. 계속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왔습니다. 정책 사례. 그러니까 이제 정책 실패 사례 분석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 비판.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에 따라서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량을 채우지 못해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요거는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 이게 뭐 맞아요? 그냥 금방 보시잖아요. 오른쪽에 그 괴벨스, KBS입니다. 이건 괴벨스.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 대중의 영합했기 때문에 귓속말로 이거죠. 성장이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야 이런 가문이 있어요. 성장 얘기하지 마. 성장이 분배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요. 이런 가문이 있어요. 입이 확 벌어진 거 아닙니까? 보면요. 괴벌스. 저 입 못 다물어죠. 한번 놀래서 벌어진 거. 문제. 여기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의 논리 전개는 역진적이에요. 이건 제가 아마 어디든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의 이제 논리 전개가 역진적이다. 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보면요. 성장, 분배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낸 격이에요. 이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요거 조금 힘들지만 한 패러그래프만 보세요. 보면요. 소득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잘 보세요. 조금 인내하세요.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그렇죠? 분배를 통해서 창출된 소득이 그 다음 기회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채우지 못하면 성장은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조금 참으세요. 그래서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그 다음 기회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가 아니에요.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해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은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보면요. 잠재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요. 잠재의 생산성은 자본 축적, 노동 생산성,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도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는 거를 그걸 갖다 이제 그걸 큰 무슨 부세주의 있고 마냥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입이 딱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귓속말한 거죠. 성장 그게 아니에요. 분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 좀 보면 괴벨스 보면 괴벨스. 네? 괴벨스가 있는데 그거 지금 반면 교수라도 못 삼고 말이죠.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과 경기 순환을 혼돈하고 있어요. 성장은 다시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죠. 맞죠?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과 경제 순환을 혼돈하고 있어요.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죠.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을 앉는 건 또 막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격을 넣은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마차로 말을 끄는 거 아니고 마차로 말을 끄는 격이죠.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끄는 격. 최저임금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요. 뭘 착각했나? 한마디요.
여기 보면요. 2017, 18 양년도에 최저임금이 30%가 올랐어요. 30%. 그러면은 쿼트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된다면은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하겠죠. 다시요.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이 된다면은 그 조건 하에서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가정법에 기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내 일자리가 보전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예?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가 직업을 잃었다면 다른 물가가 올랐다면 내 실질소득은 감소한 거죠. 아는 것보다 못한 거죠. 보면요. 명지대학교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24시간 당연히 했죠. 올라가니까 6시간 줄여요. 12시에서 6시간 안 해요. 그러면은 24시간에서 뭐죠? 6시간을 뺀 4분의 300개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보면요. 그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건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된다고 가정하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은 if I were a bird 똑같은 거죠. 네? 날개 있다면은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된다면 좋아. 하지만 당신은 계속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직업을 잃는다면은 다른 물가를 자극해서 내 구매력이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시뮬레이션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요. 이겁니다. 본질이에요. 어떤 사회의 경제활동가 100명, 실업률이 10%예요. 취업자 얼마죠? 90명. 최저임금이 지금 5,000원이에요. 이 직업을 6,000원 올렸어요. 이겁니다.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100명이 있고요. 실업률이 10%, 그 다음 취업자는 당연히 90명이 되고 최저임금이 5,000원. 이걸 올렸어. 6,000원. 왼쪽번 인상적. 최저임금 5,000원, 경제활동인구 100명, 고용인원 90명이죠. 실업률 10%. 여기서 임금 총액이 뭡니까? 90명 곱하기 0.5, 45만 원. 요 45만 임금 총액은 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상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조금요. 최저임금이 6만 원, 다시 6천 원 됐죠.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지금 뭐예요?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45만 원을 지금 뭐 0.6로 나눠보세요. 그럼 75명밖에 고용을 못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간단히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전에 뭐죠? 90명이 고용됐는데 그걸 뭐 75명이 몰아준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 총액이 변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그거는 생산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전에 인재를 가졌던 거예요. 지금. 15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쫓겨나는 거죠. 보면요. 90명이었는데 75로 낮아졌잖아요. 그러고요. 이 정해진 임금 총액을 소수가 나눠 갖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 보면. 몰아주는 건 몰아주는 거죠. 지금요. 만약에 임금 총액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금 총액 그대로 안 해보면 나눠진 걸 갖다 보자 분모를 좁히다 보니까 한 사람 목은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보고 우리 문재인이 무슨 뭐 취업을 유지한 사람들을 보자. 그러면 취업이 유지가 안 된 사람 인간도 아닙니까? 국민도 아닙니까? 백성도 아닙니까? 한미 성장률 역전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어요. 한미 성장률. 미국은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2012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세계 성장률 평균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 평균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높아. IMF 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 요인이 있었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나중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메르스, IMF 꿈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맸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큰 등치의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실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이게 뭡니까? 저성장 구조화입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등, 주력산업 엉망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신수종은 좀 발굴이 안 돼요. 그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그건 안에 피우자는 겁니다. 투자 위축, 내수 부진, 고령화, 서비스 우문 생산성 저하 이런 거죠. 반시장적 정책 실패도 일조를 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 등등등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요. 2018년도 1%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보면.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2.66을 했습니다. 2.66. 그 다음에 전체 성장률 평균이 3.66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1%가 모자라요, 지금요.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거기에 다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죠? 앞으로 더 1% 이상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요. 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감소세에 오로지 정부 지출만 증가하고 있죠. 오로지 정부 지출. 어디서 뒷감당합니까? 무디스가 우리나라도 좀 안 좋아요. 안 맞아. 그래서 무디스는 뭐냐면 올 성장률 2.1% 전망치를 낮췄어요. 2.1%면 그래 못 견뎌요. 2.1% 못 견딥니다, 지금. 현실화되면 경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아주 완곡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네. 지금 장사 됩니까? 장사 지금요? 네?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와 이제 국민의 저항권. 제가 국민의 저항권. 사회개혁의 일부입니다. 국민의 저항권. 사회개혁의 일부.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이걸. 저는 로프 통치론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어렵지 않습니다. 로프가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라고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신성시한 거 보면요. 내가 나를 규율하고 내가 나를 갖다 영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권위는 신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사회개혁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다 우주의 우주, 다 수우주예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생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사회개혁을 통해서 여기 보다시피 뭐예요? 통치자에게 권위를 위임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통치자의 권위에는 신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사회개혁에서 비롯된 거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자유, 재산, 천부 인권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 권한 일부를 양도하는 사회개혁을 체결해 국가를 조직했다.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이걸 제가 좀 정리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나 훼손하지 않고 저는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을 천부 인권이죠.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 권한의 일부를 양도하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뭐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면. 개인의 권리의 일부만을 양도한 게 뭐냐? 왜 다 안 하고 권력자가 사회개혁에 의해서 통치를 수탁받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하는 경우 개인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일부만 위임한 거 보면요. 위임했는데 수탁자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 다하지 않아서 그럼 난 저항하겠다 겁니다. 이게 지금 권력자가 사회개혁의 통치 수탁받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하는 경우 개인의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로페에 의하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최고 규범이에요. 우리 좀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에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그래서 좀 보세요. 우리가 왜 일부를 남겨놨습니까? 그건 이모전시죠. 권력자가 지멋대로 하면 뭐예요, 지금요? 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을 해?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다 왔어요.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누굽니까?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의 길을 연 무능하고 오만한 정보를 기록될 것이다. 그런 얘기. 제가 뭐 험담했습니까? 이게 좀 이게. 예? 험담했냐고 지금 내가. 와서 뭐 저 잡아가라고 해. 뭘 잡아가? 조국에 불러 조국. 한 번만 더 내시는 거 아니죠.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유머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뭐예요? 예?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발생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 길을 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를 기록될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이 로코가 통치론에서 설파한 국민정권입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갖다가 자식 세대가 더 못 사는 첫 길을 열어내고 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막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통치론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국민의 저항권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한 혁신과 경제 성장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혁신 성장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보시면요, 이게 다 이게 전부 일단 보세요. 보면 라이트 형제도 있고 제 보면요 뭐요, 네? 스티브 잡스 다 이렇게 해서 혁신으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도대체 이 그림을 좀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페니실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T 모델도 있고 디젤 엔진도 있고 말이죠. 여기 에디슨의 벌브도 있고 말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따라서 혁신에 의해서 추동되는 거죠.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 도대체 무슨 개뿔도 아니고 도대체 말이죠.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뭐냐면은 생산수단의 사유화 이건 아니죠. 하지만은 잘 보세요. 생산된 결과물의 사유화 이것도 사유주의예요. 국가가 소득의 절반을 갖고 간다면은 생산수단의 절반을 국가가 차지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명쾌한 논리죠 보면요. 내가 번 거를 왜 국가 반이 몫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야? 생산수단을 갖다 반을 공유한 거랑 마찬가지 그런 얘기죠. 지금.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 조건이에요. 고용주가 국가라면은요,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정치 신념은 필수가 없어요. 이건 명쾌한 얘기 아닙니까? 국가가 고용주라면은 국가라면 라면 이름 같은데 신라면 같은데 그건 아닌데 뭐 고용주가 국가라면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피지 못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민간 시장의 조직으로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내가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내가 뭐죠? 국가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국가 공무원 되보세요. 그 북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이렇게 박수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신드는 사람처럼 말이죠. 박수 치는 것도 이게 일률적이지 않냐? 이렇다는 겁니다. 네. 국가의 책임, 개인의 책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보들의 정책 사고인데, 이제 다 왔는데,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를 돌리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구 운동 법칙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이 분배죠. 그죠?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거예요. 결국 소득이 소득을 이끈다는 것. 주어 목적어가 구분되지 않으면 정책입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어 목적어 일체가 됐는데 도대체. 예?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도대체? 세금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 기반한 10명의 뭐예요? 바깥에서 민간 일자리 있어 겨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게 마음에 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자폐적 시각. 자폐적 시각이 좋아한 과거 태형적 외교 관계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폐적 시각이야. 자폐적 시각. 이게 좋아한 과거 태형적 외교 관계. 국격 훼손, 국민 자존심 상처 주는 거.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폐적 시각에 기초한 국가 외교 관계. 국격 훼손, 국민의 자존심 상처 주고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부를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클로징입니다. 4월 20일 오늘 모임은 강연자와 청중으로서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국 충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지로서 만난 것입니다. 맞죠?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2일 오늘 모임은 강연자와 청중으로서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국 충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지로서 맞는 첫날입니다. 맞죠?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치는 깁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배를 뒤집자라고 쓰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배를 뒤집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보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걸 뭐 왜 그렇게 하겠어? 정권 유한하죠. 정치는 길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